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귀는 가볍게, 마음은 든든하게 채울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선 강사 정혜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역량들을 쌓아 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 부담을 잘 이겨내려면 자기 관리 능력이야말로 정말 뼈대가 되는 기초 체력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느라, 자격증을 따느라, 공모전이다, 프로젝트다, 여러 스펙을 쌓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는 취업을 위한 기초 체력을 점검하고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취준생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역량을 기르는데 에너지를 잘 쓰는 분들도 만났지만 취업을 준비하기에도 바쁜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누구나 목표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다가 멈춰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다시 달리기 위한 숨 고르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잠깐 숨을 고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스트레스와 마주하며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채용 공고 보고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의 연속일까요? 그러다 합격하면 끝나버리는 소모적인 과정에 불과할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 시기는 내가 밥벌이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진짜 현실적인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진로 교육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제야 비로소 진짜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와 면접을 마주하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경험을 돌아보며 성취와 극복의 사건들을 발견해야 하는 부담이 막 밀려옵니다. 열심히 살았어도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나를 가능성 있게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알아가는 성찰의 시간을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하려니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정말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면서 가장 자신감이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준비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오히려 없어지고 심지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으로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이 그림은 국민건강정보 포털에서 캡처한 자료입니다.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지쳐있는 그런 번아웃의 상태인가요? 마음은 불안하고 쫓기는데 집중도 안 되고 몸도 피곤해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쉬면서도 불안이 가중이 되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점점 지쳐갈 수 있는 상태가 나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있는 상태. 방향을 잃은 채 마음이 늘 불안한 상태로 자신을 그저 혹사하고 있다면 그것도 나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의 부신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에 몸을 대응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우에 이 호르몬은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만성 질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 영향을 줘서 기억력을 감소시키거나 학습 능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없을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잘 알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스트레스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요, 긴장이 핵심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 상태가 곧 스트레스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은 취업에 대한 여러 상황 때문에 긴장되시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긴장 상태에 머물러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떨쳐버리고 싶은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로 스트레스란 불안하고 우울한 증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주고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그 긴장감으로 우리는 노력하고 발전해 가면서 성취해 갑니다. 즉,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주로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에 연관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죠. 하지만 내가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 장염, 수면장애 등의 질병을 갖게 되기도 하죠. 생활에 윤활유로 작용할 것이냐, 그래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기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그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갖기 힘들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나를 찾고 내가 성장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지금부터 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취업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희망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할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탐색과 성찰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아주 엄청난 업적과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그 과정은 분명히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주눅들게 하는 생각의 고리를 잘 끊어내고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방향으로 현재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내 몸이 있는 이 현재에 나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과 계획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업 준비를 위해 이력서를 작성한다거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든 집중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았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거나, 그때 미리 자격증 준비 좀 해둘 걸, 그때 그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거나, 뜬금없이, 근데 그때 그 선배, 그 면접관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내가 해야 되는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발등이 가렵네. 이건 무슨 냄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건 맞나? 이러면서 주제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가끔 딴 생각하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제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생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내 생각이 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아, 진짜 졸업하기 전에 어디든 취업하면 좋겠다. 아, 빨리 이거 끝내고 게임해야 되는데. 아, 막상 서류 통과하고 면접 보러 가야 하면, 아, 그땐 진짜 어떡하지? 내가 지금 써서 제출한다고 이 서류가 붙을까? 등등, 현재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나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때로는 탁구공처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생각이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정말 무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해야 될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짧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막 흘러가는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잠깐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실습이니까 지금 당장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진행할 시간은 단 3분입니다. 나중에 혼자 하실 때에는 5분 정도로 알람을 맞춰놓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먼저 연습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종이와 펜을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종이에 긴 줄을 긋고 먼 과거, 가까운 과거, 현재, 가까운 미래, 먼 미래로 칸을 좀 나누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위에 점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종이 위에 표시하시게 될 겁니다. 종이를 준비하셨나요? 자, 그러면 종이와 펜이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는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흡은 이 시간의 도구로 활용을 할 겁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은 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들숨, 날숨 후 1, 또 들숨, 날숨 후 2, 이렇게 1부터 20까지만 숫자를 세시고요. 20이 넘어가면 21로 가지 마시고 다시 1부터 20을 세십시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순간순간 드는 생각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 생각은 내가 어제 했던 일인데 하시면 잠깐 눈을 뜨시고 얼른 아까 그 종이 있죠. 가까운 과거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서 호흡을 진행을 하시면서 또 생각이 나시면 아, 이 생각은 내일 혹은 이번 주말 스케줄에 관련된 건데 내가 왜 하고 있지? 라고 알아차리셨을 때 다시 잠깐 눈을 뜨시고 가까운 미래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혹은 지금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주변 환경, 무슨 소리가 들린다거나 내 몸의 상태가 신경이 쓰인다거나 이 실습 자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 등등의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면 현재의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반복해서 또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실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3분을 재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한 5분 정도 하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3분 정도 해볼게요. 저도 그 3분 동안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꺼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종이 위에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3분 뒤에 다시 화면으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 감으시고 숨, 호흡에 집중하시는 시간 3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페이퍼에는, 종이에는 몇 개의 점이 찍혔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한 20개 정도의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많이 알아차릴수록 때로는 더 많은 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잘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초반에는 4개 혹은 5개 이렇게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또 생각을 또 알아차리는 이런 과정이 처음에 접하시게 되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갑자기 어제 제출한 과제가 막 생각나면서 아쉽다. 예,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네, 가까운 과거에 점을 찍으시는 거고 이 강의가 끝나면 저녁을 배달해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그죠? 평소엔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뭐 발등이 시리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현재에 또 네, 생각에 네, 또 빠지신 거고 취업해서 첫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먼 미래 시점의 생각인 거고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에 또 현재에 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호흡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런 실습을 잠깐 했고요. 때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쳤다라고 생각이 들 때 조용히 숨에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 살펴보시면서 알아차리면서 끊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에 사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의 말에 올라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막 펼쳐지는 생각에 나의 현재를 많이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지, 이미 지나간 거지, 그렇게 하나씩 알아차리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과거의 사건이나 그 생각에 빠져, 때로는 속도도 모르는 채 막 그 생각에만 몰입해서 질주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에서, 그 생각의 말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는 것. 물론 우리는 가끔 말에서 내려왔지만, 그죠? 알아차리고 내려왔지만 그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말에, 그 생각의 말에게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나의 생각을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끊어내는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현재에 몰입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에 그 현재의 과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서 스트레스가 주는 좋은 에너지로 나의 성장을 조금씩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요. 상황에 대한 해석, 즉 나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요. 누군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지만 누군가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씩 놓고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취업 사이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한번 저도 취업 준비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을 강의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넋두리처럼 말씀하시는 게 강사님 채용 공고는 많은데요.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감정은 네, 좀 짜증납니다. 네, 열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원한다고 해도요. 결국 장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고 경증만 뽑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좌절하는 감정이 들 거고 우울하고 주눅들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도대체 어디가 좋은 데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면 당연히 나의 감정은 불안하고 걱정에 쌓이게 되고 혼란스럽겠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하고 포기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서 정작 현재에 내가 써야 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황 이런 해석을 하면서 이런 감정 상태로 취업 사이트를 보고 있는다면 결국 그날 그 후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보만 살펴보다가 그냥 때로는 안도감 또는 좌절감으로 그냥 다운로드만 해놓고 또 진전 없이 끝나게 될까요? 우리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서 정작 내가 노력해야 될 현재 과제에 사용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도 취업 사이트 또 자주 보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 딱 끊어내십시오. 거기에 내가 휘말리기 시작하면 어디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상황을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요즘 또 만나는 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중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문항은 많고 글자 수도 많고 나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쓸 말이 없네. 쓸 말이 없다는 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정말 일이 해결되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 드러낼 업적도 없는데, 드러낼 성과도 없는데, 장애가 있어서 난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도 하시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에 대한 모습이 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걸 쓴다고 인사 담당자들이 읽어볼까? 결국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학벌, 경력 이런 게 별로기 때문에 소용없을 것 같아. 라고 짜증도 나고 실망하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시겠죠. 참 신기한 것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요. 지원자가 자신이 있는 사람인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느껴집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미리 좌절하고 불안하고 주눅이 들어 있다면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 그 상대방도요,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나를 감싸는 불편한 생각들을 잘 걷어내시는 그 훈련을 하시기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서 결국에는 취업을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상태로 성공적으로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앞서서 우리 3분 동안 실습을 하면서 제가 호흡을 하라는 수단, 그 장치가 있었지요. 그리고 앞서 스트레스는 긴장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긴장하게 되면 사람은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공격 반응입니다. 마치 적을 만난 것처럼 공격 태세로 방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망 반응인데요. 변명하거나 습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얼음 반응입니다.
우리가 면접 상황에서 긴장 상태가 심해지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예. 그게 바로 긴장 상태에서의 얼음 반응으로 내가 위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는 딱딱해지고요.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런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은 그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요. 반면에 이완되었을 때 호흡을 통한 이완 상태가 되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게 되고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거나 당면한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변명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긴장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긴장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즉시 우리는 호흡으로 이완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호흡을 통한 이 심신의 이완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게 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완 상태에서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막막한 것인지 정말 생각해 볼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긴장하면 우리는 몸도 굳고 호흡이 불규칙해지죠. 하지만 이완이 되면 그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완을 위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요.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너무 콧소리, 숨소리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깨가 들썩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긴장 상태를 이완시키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그런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심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앞서서 실습을 하시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호흡이 주는 안정감 또 이완의 효과를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했을 때 시험 보기 전에 또한 대기장에서 호흡을 하면서 긴장된 나의 상태를 좀 이완시킬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면서 여러분은 취업은 내가 선택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받기 이전에 이 취업 과정은요, 내가 그 회사를, 그 업무를 선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창피하지 않지. 사람들한테 내세울 조건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회사와 지원할 업무를 선택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삶의 주인인 나보다 타인이 더 신경 쓰여서 조건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물론 직장은 현실이기 때문에요. 조건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인지, 나의 욕구인지, 남인지, 그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해낼 수 있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그토록 어려워하시는 지원 동기가, 그러니까 진짜 지원 동기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취업이란 문제, 그죠? 결국 여러분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취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견디고 관리하면서 얻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사용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좋은 스트레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솔직하게 저는 돈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인정과 성취입니다. 선생님 저는 전문성을 얻고 싶어요. 저는 소속감이요. 저는 자립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사명감을 정말 체험하고 얻고 싶어요. 저는 저의 미래요. 나다움이요.
아주 이보다도 더 많은 욕구들이 아마 취업을 향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지원 동기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기도 하고 가장 답하기 어려워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원 동기 문항입니다. 근데 이 문항을 자기소개서에도 있고 면접을 보러 가서도 또 물어보기도 하는 문항이죠. 결국 지원 동기라는 것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왜 이 일을 하겠다고 지원했는지, 이 일을 하면서 결국 지원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정말 숱하게 자기소개서를 또 모의 면접을 보면서요. 느끼는 건 이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이 정말 본인답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말로 혹은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표현은 아주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한두 문장으로 끝날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읽어보고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 노력한 것, 목표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진짜 지원 동기인지 아닌지 들으면서 읽으면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인 욕구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맞는 그 쓰임새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쓰임새가 있는 인재로 준비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과 또 자기 성찰, 나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주인으로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말하는 우리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아직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진로 탐색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부족한 경험, 난 이런 경험이 없네. 이런 역량을 쌓아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떻게 내가 좋은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 이제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요. 결과적인 성취와 별개로 물론 결과가 좋으면 더 좋은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해 가는 그 시간만으로도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단점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단점을 내가 발견했으니, 알게 되었으니, 성찰했으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까, 극복해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과 또 해결점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게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사용할 때 얻게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잘 안다는 것은요, 자기소개에서 또 면접에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충분히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정성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만나는 문항에는요. 갈등 관리,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등 나를 설명해야 할 역량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요. 그 누구도
노력 없이 이뤄갈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어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놨을 겁니다. 관계에 정성을 다할 때요,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또한 좋은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물론 관계에는 뭐 이렇다 할 답이 있거나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내가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결과가 꼭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상대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꼭 내 노력의 부족만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으로 설명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며 자립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쓰임새 있는 일꾼으로서 나를 준비시킬 지금의 이 취업 준비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때로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고 과거의 안 좋은 경험에만 매여서 나를 쓸 데는 없을 거야, 회사는 다 뻔해, 뭐 이런 안 좋았던 경험들에 매여서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하다면요, 미친 듯이 나를 몰아가는 그 생각의 말에서 얼른 내려오십시오. 아, 내가 생각의 말을 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내려오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취업 스트레스가 나를 발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결국 성취하게 하는 좋은 스트레스의 에너지인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이 취업 스트레스가 나를 그저 소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쁜 스트레스로만 나를 누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노력해야 하고 꾸준히 도전해야 하는 현재의 일에 막막하실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몰두하고 집중해야 되는 그 일에 내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 현재에 집중하는 현재의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취업 스트레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잘 관리하시고 잘 견디시면서 마지막에 웃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